자, 5번 로그 xy에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놈이 정의되도록 하다. 정수 x, y의 개수를 구하라 여러분. 자, 그럼 유진아, 로그가 언제 정의돼요? 로그 저거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양수 끝? 아니요? x, y도 끝? 로그 언제 정의돼요? 아니, 날 봐야지. 왜 그걸 보면 나와요? 아니 1이 아니고 x, y 1 아니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밑이 1이 아니고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진수도 양수, 이렇게 따라가야죠. 이거 풀면 끝이야. 그래서 x, y는 1이면 안 되고 양수여야 하며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양수여야 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보다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가서 푸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 x, y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이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지. 그래서 플러스 콤마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일 때 이 두 개를 하면 되겠네. 따라와. 근데 이걸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럼 일단 1하고 1은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와. 그럼 x가 1일 때 y는 2부터 가능하겠죠? 3은 돼야 안 돼? 안 되지? 1, 2 하면 끝이야. x가 2일 때는 2, 1하고 2, 2가 가능하겠네. 따라오세요. 그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6개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셔서 6번 봅시다. 그럼 일단 내가 이 식을 프라임으로 읽어주기 위해선 평균 배달의 형태, 즉 분모의 똑같은 형태하고 여기 분자의 똑같은 형태 이렇게 똑같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어쨌든 읽을 수 있는 거지. 평균 배달의 극한값이 상관 배열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여기 요거랑 요거 얘네를 어떻게 해서 너가 읽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선생님 여기 뒤에 F 없는데요? 뒤에 뭐 F0이라는 애가 있었겠지. 뭐 이렇게 있었을 거야. 뻔해. 어쨌든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2 근처로 간다는 얘기고 얘도 어디로 근처로 가? 마이너스 2 근처로 간다는 얘기지.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생각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인데 그래? 소리 잘못했구나. 이거 지금 다시 쓸게요. 이거 자 봅시다. 자 일단 x의 0을 속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0으로 가지. 그치? 근데 걔가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겠네.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건 f-2는 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f-2가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다시 쪼개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x-2 분의 f x-2 마이너스 f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니? 여기서 여기 빼면은 뭐야? x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 x하고 묶여야지. 얘가 이렇게 묶여야지.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 x가 x-2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이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얘가 f'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고 답을 내보면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3이다. 결론.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F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시험 때 좀 헷갈리면 봐봐. 0분의 0 꼬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로피탈을 활용하면 분모를 미분하고 분자를 미분하고 0대입해도 된다.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뭐야? 2x-2가 되지? 맞아? 그 다음 분자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2가 되죠. 이렇게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0분의 0 꼬일 때 로피탈을 활용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3 이렇게 나와서 f 프라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피탈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읽어나가기보다 로피탈 빨리 쓰고 넘어가야 돼요. 또는 이렇게 읽더라도 로피탈로 검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피탈 분이 꼭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7번 갑니다. 7번. 7번 로그 AX 그래프 그려. 선생님 눈으로 체크할 거니까 로그 AX 그래프 그려. 이놈이랑 X는 4가 만나는 점을 A 로그 AX 그래프. 야! 잠깐만. 아니 답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그래요? 자, 갑시다. 자, 그럼 일단 얘는 A가 1보다 큰 얘는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가함수고 정근선이 x는 0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지. 여기 1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x는 4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여기 x는 4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랑 만나는 점이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4, 로그 a의 4. 지수함수 로그함수 핵심은 좌표 설정이라고. 좌표 알고 있는 거 바로바로 갖다 써야지. 그치? 그 다음 b가 0,11에 자, 0,11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때 OA와 요놈하고 A, B가 서로 수직이 돼야 되거든요.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은 이상하지만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A의 곱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는. 됐니? 자, 그럼 이 문제 뭐 끝났네. 끝났지. 왜냐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 기울기 구해. 자, 기울기 구하면 4분의 로그 A의 4 곱하기 이놈의 기울기는 뺍니다. 4분의 로그 A의 4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로그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주어진 얘를 x라고 잡자. x라고 잡으면 x에 x 마이너스 10이 양쪽에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이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 내가 구하는 x는 2 또는 8이다. 근데 이 x가 뭐였냐면 이 x가 로그 a의 4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로그 a의 4가 2란 얘기는 a 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고 로그 a의 4가 8이란 얘기는 a의 8제곱이 4가 된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러면 a는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 그리고 a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양쪽에 8분의 1 제곱을 하면 되는 거지. 2의 4분의 1 제곱이 되는 아 저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맞아. 누구야? 저거를 찍었어요. 8, 양쪽에 8분의 1 제곱 하셔야죠. a번은 인상이 좀. 됐나요? 넘어갈게요. 8번은 괜찮? 8번 우함수, 기함수로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기함수가 먼저 대칭. 기함수가 원점 대칭 우함수가 y 대칭 우와 이렇게 됩니다. 우와 기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가 홀수 제곱. 네, 홀수 제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 정리 좀 할까? 네. 자,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우함수는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어떠한 형태가 되는지에 따라서 얘네가 정의가 되는데 우함수의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이 식을 만족시키면 얘를 우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함수는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 식을 만족시키면 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보면 얘는 f-x랑 fx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얘는 무함수라는 얘기야. 근데 y x 세제곱을 보면 얘는 f-x는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지. 얘는 fx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는 기함수라는 얘기야.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걸 만족하면 우함수, 이걸 만족하면 기함수, 저게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면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봐보면, 봐봐. 처음에는 원리를 설명하면 암기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왼쪽에 있는 이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함수, f-x라는 함수는 fx라는 함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해봐. fx랑 그 fx를 y축 대칭한 함수가 완벽히 똑같아요. 그 말은 fx 자체가 애초에 y축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보면 너네가 fx를 만약 이렇게 그렸어. 근데 그러면 f-x는 얘를 y축 대칭한 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흰색이랑 빨간색이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이 흰색 그래프랑 이걸 y축 대칭 그래프랑 똑같기 위해선 애초에 이 y, fx랑 흰색 그래프가 y축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fx랑 이거를 y축 대칭시킨 fx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그럼 얘가 fx지. 맞아? 그럼 f-x는 뭐야? 얘를 y축 대칭시키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 얘기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길이 같다는 얘기는 fx가 애초에 y축 대칭함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 따라오세요. 똑같아. 자, 이것도 보면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상태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 함수랑 이 함수를 한번 비교해볼게. 마이너스 옆으로 넘기면 왼쪽에 있는 함수,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지. 따라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놈을 원점 대칭했다는 거죠. 왜? 이거를 원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이런 함수란 말이야. 이 함수를 정리하면 저 위에 있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기존의 함수랑 원점 대칭시킨 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애초에 있는 이 기존 함수가 원점 대칭 함수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y, fx가 원점 대칭 함수임을 의미한다는 거야. 따라옵니까? 기함수, 우함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함수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면 얘는 짝수차와 상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우함수다라는 거야. 무조건. 자, 왜냐면 실제 짝수차랑 상수함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얘를 내가 fx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무조건 fx랑 똑같다는 거지.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해되니까? 반대로 기함수는 홀수차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기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자, 그 다음. 자, 삼각함수 중에 우함수인 삼각함수 뭐 있어요? 코사인.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반대로 사인하고 탄젠트는 기함수가 된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우함수의 특징상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코사인 x는 y축 대칭 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이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기함수하고 우함수의 특징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선생님이 y축 대칭 함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0부터 a까지 접근한 이 값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접근한 이 값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내가 이 적분한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부터 a까지를 두 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좌우가 똑같습니다. 이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이 값을 한쪽만 한 다음에 두 배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함수 형태를 보면 기함수 이렇게 생긴 거 봅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하면 뭐가 돼? 얘는 음수값 나오고 얘는 양수값 나오지. 뭐가 되는 얘기? 0이 되는 얘기죠.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해버리면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떠올려서 그거의 접근값을 생각함으로써 기함수 오함수의 형태를 그놈의 접근값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가 기함수 오함수의 형태예요. 문제가 있고요. 자, 주어진 이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체크하라는 문제가 있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성주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그릴 때 저거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하는 방법은 이거야. 예를 내가 fx라고 하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체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얘가 fx가 되는지 또는 마이너스 fx가 되는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된다면 우함수고 이게 된다면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f-x를 구하면 f-x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지. 즉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식 자체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따라오세요. 즉 f-x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fx랑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기함수다. 이해되십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체크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정의는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뭐가 나오는지, 그게 사실은 기함수, 우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 이걸 바탕으로 8번 문제는 맞았나봐. 근데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안 풀어줘도 돼요, 8번? 괜찮아? 그럼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 지울게요. 교점이 두 개다. 상수 t의 값을 봐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두 개가 언제가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기본 문제는 이거지. 그렇게. 그러면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리면 왼쪽 그래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y는 k가 어디 있어야지 교점이 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y는 k라는 건 이렇게 일자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 k 값에 따라 변하는 게 뭐야? 기울기가 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항상 0,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거지. 이거는 풀지만 이걸 못 푸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고. 쟤는 0,1을 항상 지나면서 기울기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그리면 잘 봐.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일단 홀수차만 존재하지. 기함수 체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생기가 나와. 이렇게. 그 다음 0,1을 지나는 직선은 0,2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러면서 기울기, k가 변함에 따라 기울기만 이렇게 변신시키는 거예요. 기울기만. 기울기가 0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때 교점이 언제 두 개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 언제 두 개야? 이때 몇 개야? 세 개지. 조금 더 휘면
세 개지. 계속 세 개 아니야? 맞아? 언제 두 개야? 양수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음수일 때 가볼까? 음수일 때. 이때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 언제 두 개니? 접할 때라는 거죠. 찾아주시면 돼요. 접할 때입니다. 저는 키를 봤나? 맞아. 근데 맞았어. 아, 0,2가 여기 찍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0,2를 여기다 찍었으니까. 안 되지 않나요? 응? x 세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돼. 그건 뭐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네. 안 된다. 네, 그래요? 아, 이번에 뭐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분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이놈의 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면 3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 말은 2가 더 크다는 얘기지 사실. 그래서 2가 더 크다는 얘기야. 2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그럼 어쨌든 또 똑같아.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언제 교점이 두 개야? 접할 때면 얘기지. 여기 접할 때 하나, 저기 두 개 이렇게. 맞아? 그럼 이 문제 이제 또 어떤 문제를 푸는 거냐면 접사에 대한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접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접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니야. 접할 때 그니 접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너 미적분할 때 계속 접선했잖아. 네, 맞아요. 접점이죠. 접점이 있다면 바로 시험에 오고 접점이 없다면 그 접점을 가정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얘들아. 지금 얘는 0,2에서 그 접선이니까 접선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이라고. 접점이 없다면 접점을 가정해 주셔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접점을 여기 위에 이 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따라오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구하려는 건 0,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f't의 x-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t라는 얘가 0,1을 지난다 이렇게 가야지. 성주 여기까지 했어? 이봐, 여기서 막히면 안 되지. 그래서 0,1을 대입하면 f't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0,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2가 되겠네. 즉 t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구합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x 더하기 1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고 해서 2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니 지금 k는 2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k는 2가 된다. 네? 그렇게 그거는 좀 방해가 가만히 있어요.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좀. 네. 근의 합, 근의 곱, 근두개 두 개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맞아. 주세요.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될까? 이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푼다면 이 지금 개념 못 따라서 못 푼 거야. 이거는 이거지.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트는 접선 파트다.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첫 번째 접선 위의 점에서 그는 접선. 다음 두 번째로는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
두 개만 딱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위에 t, ft라는 걸 줬어 문제에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지. 맞아? 접점을 줬다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라고 해서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금 뭐 했어요? 이거 밖에점.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밖에점을 줬어. 밖에점 뭐 a, b를 줬어 이렇게. 맞아? 그럼 이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라고. 그럼 얘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나오긴 할 것 같아. 이렇게. 맞아? 근데 접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이 제일 중요해. 접점을 가정한다라는 거죠. 이 풀이 따라와야지. 그 접점 자체를 여기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하는 거예요. 접점을 t, ft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을 t, ft라고 가정을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 이러한 접선이 나오는데 내가 구하려는 건 얘가 a, b를 지난 놈이 궁금하니까 a, b를 대입함으로 수식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 두 개 정확히 구별해야 돼. 위의 점에서 그었을 때,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그럼 이 문제는 위의 점에서 밖의 점이었어. 이 문제가 위의 점이었어? 이 문제 어떻게 생겼어? 아 밖의 점이었지. 왜?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0,1라는 점에서 이 그은 접선이 궁금했단 말이야.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궁금했으니까 접점을 가정하고 0,1을 지난다 이런 풀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기본기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주려고 제가 한번 계속 써줄게. 알겠니? 이거 많이 했다. 그리고 어. 그 꼭지점에서 꼭지점을 구하면 꼭지점이 된다. 아니죠. 꼭지점에서의 접선이 아니에요. 0,1가 대충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때 접선을 그으면 꼭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비껴나갈 텐데.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쵸? 네. 잘못된 그 그래프 사고가 흘러간 거야. 수학날 꼭지점에서 그으면 저렇게 접선이 안 나와. 이해될까요? 네. 자, 넘어가서 10번. 명부터 y는 e sin x 탄젠트 x의 결정 중 얘들아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잘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자 가볼게. 자 그러면 2배 sin x랑 탄젠트 x라는 그래프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그려보면 봐봐. 탄젠트 x 그래프 그리면 이만큼 가면 걔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sin x라는 그래프 그리면 2배 sin x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sin x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맞아? 근데 이때 최대값 찍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서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 잡히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면 얘랑 얘 이렇게 지금 5개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5개의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구하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넓이가 가장 작고 큰지를 구하려면 어쨌든 넓이로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 딱 봤을 때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3개의 점을 한번 택해볼게. 이게 좀 작아 보여.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3개의 점을 택해볼게. 이렇게 이게 넓이가 작아 보여. 자 근데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왜?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거가 작은 삼각형이 있어 보이니? 없겠지. 어떤 거 밑에 어느 거? 밑에 있는 거 요거? 요거? 똑같지? 선생님 전 이게 더 작아 보이는데요. 미안하지만 요거랑 요거는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왜냐면 탄젠트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고요. 사인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 완벽한 대칭 형태야. 그래서 선생님 전 이게 더 작아 보이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놈의 넓이랑 이놈의 넓이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어쨌든 최소는 이러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를 구하려면 밑변을 알아야 되는데 밑변을 파이라고 쉽게 구했고, 자 높이를 구하려면 이 교점의 y좌표를 구해야겠네. 맞아. 이 교점의 y좌표를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배의 sin x가 탄젠트 x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일단 풀어줘야 돼. 자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니까 따라오니? 그리고 사인으로 묶어. 양쪽에 있는 코사인을 곱하자. 자 양쪽에 코사인을 곱하면 도배의 sin x, 코사인 x. 얘가 sin x가 되고 sin x로 묶어버리면 도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sin x가 정해지는 것과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게 돼. 자 그럼 sin x가 언제 0이냐면 0하고 파이하고 2파이일 때고요. 오케이? 유진아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30 아, 60. 60까지 3분의 파이 그리고 4사분면 3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따라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좌표를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무슨 좌표? y좌표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는 x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이 중에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 좌표는 3분의 파이 콤마 3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사인에 대입하든 탄젠트 대입하든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이 된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높이가 루트 3이 돼서 최소값은 2분의 루트 3 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 최대값은 언제가 최대인 것 같아? 큰 거. 그래. 요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긴 애가 넓이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는 이놈의 넓이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흰색. 흰색 누나 저번에 더 커 보여. 같아. 노란색 다시 그려주세요. 노란색 요거. 흰색은 요거. 같아. 왜 이 별의 넓이가 같다니까 대칭이니까? 그래서 저 두 개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저런 형태가 제일 큰 거야. 그럼 흰색을 구할래? 노란색을 구할래? 노란색이 편해 보이잖아. 노란색 구하면 답이야. 그게 최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두배 아니에요? 맞아. 이거 두 배야. 이거 두 배면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3 파이. 왜?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최대형 최소를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곱하니까 답은 2분의 3파이 제곱. 답은 9번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성까지 활용해 주시면 대칭성과 삼각방정식을 직접 푸셔야 됩니다. 교점. 삼각방정식의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연속의 함수.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풀다 보면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fx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연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거든요. 연속이라는 걸 왜 줬냐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넘어갈게. 연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맨날 뭐 정확한 함수값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활용이 안 돼. 사실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야.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속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말을 꼭 해야지만 적분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적분에 활용되는 거야.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건 가능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 적분이 가능하다. 알겠니? 그래서 저거를 막 너무 따지고 될 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연속이다라고 돌려표현하고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놈과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 x는 2분의 5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갑시다. 얘들아, 아까 기함수 이렇게 해서 좀 빼겨놨지? 그치? 기함수에다가 아까 이렇게 꼬리표 좀 달아놓고요. 자, 기함수는 잘 봐. f-x는 마이너스 x 이식을 성립해야 되잖아. 모든 x에서 얘가 성립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0 넣어볼게. 0 넣어보면 f0은 마이너스 f0이 되어버려서 f0은 이렇게 나와. 즉 기함수는 무조건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원점 대칭이 되려면 무조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기함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f0은 0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은 0,0을 지나면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기함수를 애초에 이제 단순히 원점 대칭이라고 읽지 않고요. 어떻게? 0,0을 지나면 원점 대칭이라고 읽는 거예요. 따라올까? 오케이. 그래서 기함수를 그리실 때도 무조건 0,0을 지나면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가나다를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자, 봐봐. 0부터 1까지 fx를 접어 올렸는데 걔가 1에 근데 그냥 이놈의 넓이가 2라는 얘기야. 0부터 1까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fx는 기함수니까 fx가 그냥 이거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fx는 어떻게 나와야 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생긴 거야. 대략적인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 넓이.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든 위에 이렇게 볼록 섰든 어떻게 되든 어차피 넓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놈의 부분의 넓이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림의 형태는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서 좋게 보는 거고 아무거나 잡으라고 괜찮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놈의 넓이도 2가 된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결론적으로 주기가 2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fx는. 근데 주기 2까지 해버리면 넓이가 몇이 된다는 거죠? 얘가 2고 얘가 2니까 넓이는 4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이게 안 돼? 어? 주기가 뭐라고? 주기면 2까지 그리는 거 아니지, 주기가 이런 얘기는 20 반복된다는 얘기지. 네. 근데 지금 이만큼 그랬잖아. 마이너스 1까지 이만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0부터 1까지를 대충 준 거고 기함수 형태를 가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구간 길이 2짜리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안 되네. 이해돼? 자, 그럼 주기가 2인데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4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가 구하래요? 즉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넓이는 절대값 fx를 적분한 이걸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구간의 길이가 몇이야? 4지? 맞아? 근데 한 줄기에 몇이었어? 4였지? 아, 4네. 맞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있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답은 8이 성주기 생각했나? 이해되세요? 한 줄기만큼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끝. 자,
그래서 12번 갈게요. 12번.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있다. 11번? 그쵸, 눈을 풀면 눈을 그냥 풀고 넘어오면 되죠. 자, 그리고 f'x는 0. 이놈의 두 실근이 근이 0하고 3이다 나왔고요. 극대값 2. 극소값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때 fx는 fx의 제곱 마이너스 fx가 기억 이놈에서 극대값을 갖는 니은 극대값 1을 갖는다.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건 서로 다른 의문실분의 개수. 자, 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 fx가 최고차원 계수가 3차라고 그랬으니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3차니까 fx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들어가놓지. 그리고 프라임 했을 때 근이 0하고 3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극대값이니까 여기가 0,2 여기가 3,-1. 이 문제 풀든 못 풀든 여기까지 했어야 돼. 여기까지 맞니? 어쨌든 저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fx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자, 일단 fx 얘가 나와 있는데 이놈이 3에서 극대를 가는지를 보기 위해선 f'3이 0이면서 부호 변화까지 있으며 더 나아가서 f3이 2인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세 가지를 다 떠올려야 된다고. f'3은 0이면서 그때 3에서의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극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까지 부호 변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f3은 2인지까지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다 보여야 돼. 어쨌든 부호 변화를 체크하고 f'3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성주야,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미분하면 f'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미분해. f'x 더하기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놈의 두 변을 알아보고자 일단 정리합시다. f'x를 묶어버리면 2배의 f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는 이런 놈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f'3을 한번 보면 f'3을 잘 봐. f'3 여기다 3 대입해봐. 그러면 f'3이 0이라면 문제에서 맞아? f'3이 0이라며. 그럼 일단 첫 번째로 f'3이 0이라는 게 체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아, 일단 이놈은 0이 맞겠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부호 변화까지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부호 변화. 자, 그러면 3에서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에 따른 부호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집중해봐. 자, f'x는 3보다 작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면 f'x의 그래프를 떠올려봐. f'x의 그래프. 자, 그러면 f'x는 2차 함수야. 그리고 최고차 함수가 양수야. 그러면서 0하고 3이 동변이니까 y는 f'x라는 이놈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3보다 작으면 여기는 얘는 양수야 음수야? 3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치? 여기가 음수가 되는 거야. 3보다 크면은 f'x는 3보다 조금 크니까 양수인 상황인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에다가 이 fx-1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음수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보면 돼.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이렇게.
여긴 0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될까? 오케이. 왜냐면 0이긴 한데 0보다 조금 왼쪽 0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3을 넣어보면 자 F3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자,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0이긴 0인데 음수하고 음수 곱했으니까 플러스 0이고 얘는 0이긴 0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0이 된다는 얘기지. 따라오세요. 즉 부호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지? 맞아?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으니까 일단 극대까지 맞다는 얘기지. 따라와. 자, 마지막 F3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해야 돼요. 자, F3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F3을 제곱해. 자, 이걸 제곱하니까 1이고요 3 대입하니까 더하기 1 나와서 2가 맞네. 즉 F3도 2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 세 개를 완벽하게 다 체크할 수 있어야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성주 놓쳤니 여기서?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부호변화까지 정확히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니은 다시 갑니다. 니은. 오케이? 자, 보자. 아, 이거 왜 지웠지? 자, 봐봐. fx의 초값을 물어봤거든, fx. 자, fx라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도 fx고 여기도 fx인데 사실 튀어나오고 싶지 않니? 얘를 내가 t라고 잡아버리면 얘는 사실 그냥 t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t인 거야, 이렇게. 2차함수 보인다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튀어나오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t의 범위를 여러분 살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살펴보면 t는 fx이기 때문에 fx의 범위, fx의 y값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fx라는 건 3차 함수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다 되고 있다는 거죠. fx의 값은. fx의 값은 저기 마이너스 무한부터 저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즉, t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모든 실수. 따라오세요. 요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니에는 끝이에요. 니에는 t제곱 마이너스 t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t는 모든 실수인데요. 따라올까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잖아. 맞아?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지. 이걸로 대칭축 t는 2분의 1. 즉 t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니까 답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마지막 팁은 fx가 여기 있는 애가 서로 다른 은근히 두 개냐라고 물어봤네. 서로 다른 은근히 두 개냐. 자, 마지막까지 갑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면 fx가 여기 된다고 했는데 얘가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여기 된다는 얘기는 t가 0이거나 t가 1이 된다는 얘기 아니니? 따라오세요. 근데 fx가 뭐냐면 fx가 t가 fx란 말이야. t가 이거의 근이 은근히 두 개가 나오는데 체크달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갑니다. fx가 여기 되는 건 fx의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돼. 그럼 y는 0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봐. 그럼 어딨어? 여기랑 여기 사이 어딘가 있겠지? 대충 그리면 여기 어딘가 있겠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fx가 1이 되는 건 y는 1은 어딨어? 이거보다 좀 더 위에 있겠네? y는 1이요? y는 1. 왜냐면 fx가 1이 되는 게 궁금하니까. 여기 어디가 있겠지? 여기까지 될까요? y는 0은 뭐 저승이면 여기 좀 더 아래에 있는 거 정확히 체크하면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 변곡점의 좌표 알 수 있어. 변곡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의 중점이지.
그치?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그리면 얘가 2분의 3,2분의 1이야 이렇게. 따라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y는 1이 여기 있으면 y는 0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근이랑 함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 끝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은근 찾으라는 얘기는 x값이 0보다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x값이 0보다 작은 건 어딨어? 여기가 x값이 0이잖아. 그러면 아 얘가 은근이고 얘가 은근이 되겠다는 거지. 얘는 전부 다 x가 0보다 큰 상황이야. 양근입니다. 이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두 개가 맞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성주야? 졸려. 에어컨 꺼줘요. 이거 찍고 계시나요? 근데 찍고 있어요. 계속 찍고 있어. 안 끊고. 이렇게 잘리더라고 선생님이. 쓸게요. 자 13번 갑시다. 13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다시 해달라고 하든지 꼭 개념 정리해달라고 하든지 꼭 해야 된다. 알겠니? 거의 이건 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외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그게 지금 이 최대의 장점이야. 그거밖에 없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악으로 까고. 자, 가보자. 이거 저번 시간에 수열 연습했던 거랑 약간 비슷해. 근데 로그 나와서 쫄지 마시고.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내가 지금 B1부터 B2, B3, B6까지 구해야 되거든. 근데 B라는 수직을 보면은 Bn 플러스 1은 Bn이 2K일 때 2K 플러스 1일 때, 즉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B1을 구하려면 B1은 그냥 B라고 나왔어. 그럼 B2는 이 B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에 따라서 B의 형태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스타트 어떻게 해야 돼? B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야죠. 나눠야지 얘들아.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B가 짝수일 때, 두 번째일 때는 B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지금부터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B가 짝수라고 하면 잘 봐. B가 짝수라고 하면 B2는 A1 더하기 B1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A1이 뭔지 알고 A2가 뭔지 알고 A3이 뭔지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A1이 뭔지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 A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m의 값이야. A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m의 값이야.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이 m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m은 로그 2의 n의 정수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빨리 좀 읽어. 그럼 괜찮니? 로그 2의 n이 m보다 크고 m 더하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정수 부분이 m이다 라는 거죠. 로그 2의 n의 정수 부분이 m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저걸 바탕으로 A1부터 A5까지 빠르게 한번 구해보자. 자 A1은 로그 2의 1의 정수 부분이야. 그럼 로그 2의 1이 뭐야? 0이지? 0이라는 얘기야. 자 A2는 로그 2의 정수 부분이야. 그럼 A2는 뭐야? 1이지? 자 A3은 뭐야? 로그 2의 3의 정수 부분 뭐야? 아직도 느려. 로그 2의 3의 정수 부분? 로그 2의 3의 정수 부분 이런 거 아직도 느려? 1. 얘는 2보단 크고 2의 제곱보단 작고 3이라는 거야. 따라와. 자 그 다음 A4는 뭐야? 그래. A5는 로그 2의 5의 정수 부분 2지.
맞아? 그래서 이걸 빠르게 구해줘야 된다고 일단.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천천히. 자, B가 짝수면 B2는 A1 더하기 B1이야. 맞아? 근데 A1이 0이야. 그러니까 0 더하기 B로 돼. 즉 B는 B야. 됐니? 자, 마찬가지로 B3 구해보자. 자, 그러면 B3을 구하려면 봐봐. B3을 구하려면 이것보다 이전에 있는 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럼 B3을 구하려면 B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B는 B라며. B가 짝수라며. 그러니까 얘는 이걸 써야 되는 거야. B가 짝수니까. 얘는 A2 더하기 B1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근데 A2가 1이고 B가 B니까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됐니? 그 다음 P4 구해야 돼. 언제까지? P6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규칙이라는 건 없어. 그냥 1부터 6까지 다 구하는 거라고. 따라와. 자, 그럼 B4는 봐봐. 이것보다 이전의 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해야 돼. 즉 B3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해야 돼. 근데 B가 짝수라며. 그러니까 이거 홀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따라와야 돼. 그래서 B4는 A3-B3이 된다고. 따라옵니까? 근데 A3은 1이고 B3이 1 더하기 B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B5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체크해야 돼. 얘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짝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짝수지? 맞아? 그럼 짝수니까 얘 위에 거 따라와야겠지? 그래서 B5는 A4 더하기 B. 정리하면 E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왜 짝수에서 짝수 뺐으니까. 따라와요. 짝수예요. 그럼 B6은 짝수니까 이거 따라와야 되는 거야. A5 더하기 B. 정리하면 E 더하기 E 마이너스 B가 돼서 4가 되면 4마이너스 B가 되면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B1부터 B6까지 합을 천천히 써보면 B1은 B고 B2도 B야. B3은 1 더하기 B고 B4는 마이너스 B고 B5는 2 마이너스 B고 B6은 4 마이너스 B야. 근데 이게 뭐래? 15라고 나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자, 몇 B야? B 다 날라가지? 빨리? 그러면 7은 10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B가 짝수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홀수인 경우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똑같이 해주셔서 아마 홀수인 경우가 답이가 나는 거죠. 시간이 없었다면 2번, 4번 제기 1, 3, 5, 6을 찍었어야지. 그치? B는 짝수일 수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도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어때? 할 수 있잖아. 천천히 이해만 하고 그에 따라서 정리만 하면 된다고. 저걸 우리가 수별 파트에서 조금 이거 내신 문제 오답하면서 했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서 했어야 돼. 알겠니? 그 수혈에서 봤거든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서로 다른 주식은 알파가 하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이 못 풀어요. 잘하는 애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문제를 몇 번 풀어봤거나 하면은 푸는 거고, 왜냐면 해석이 필요하거든. 여기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부터 천천히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떠한 형태가 보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좀 정리하자. F'X에 X 더하기 모시기 얘가 fx가 됐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 봐봐. 선생님은 일단 이런 형태가 익숙한 게 뭐가 보이냐면 얘는 접선이 보여요. 접선.
f't에 x-t 더하기 ft 이렇게. 근데 지금 요걸 가지고 그걸 바로 끄집어내기 좀 힘들어. 봐봐. 일단 이놈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파하고 베타를 한번 천천히 대입해볼게. 베타를 대입해볼게. 자, 그 다음은 어떠한 식으로 선생님이 써볼 거냐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 라는 이 식을 한번 써놓고요.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부터 해야 돼. 한번 다음 시간에 할게. 자, 일단 여기다가 내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한 이 식을 지금 요 식에 빗대어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려고 하거든. 요 식에 빗대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이러한 식하고 이러한 식을 비교하려면 F'하고 FB라는 걸 어쨌든 한쪽으로 조금 몰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쪽을 조금 몰아보면 얘를 여기 지금 플러스 FT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 플러스 나오게끔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F'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B 더하기 F 알파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F'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얘들아, 이 문제 좀 어렵다. 이렇게 써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 봐봐.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어떻게 내가 한번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에다가 어쨌든 F' 알파가 보이니까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어쨌든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때 이 T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T는 우리가 fx 위의 점, 그 중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T에다가 알파를 넣고 x에다가는 뭐를 넣어야 돼? 이 식하고 이 식 똑같아 보이려면? X가 마이너스. 다시 T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생기잖아.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x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다가는 0을 넣어야 되는 거지. 맞니? 여기도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봐. 여기는 얘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마이너스 2,0에서 근 접선 단 그때 접점이 t,ft인데 얘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얘들아, 마구잡이를 쓰지 말고 천천히 한번 봐봐. 내가 여기는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접점 자체가 알파, f 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여. 근데 x에다가는 마이너스 2, y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을 구했어. 근데 걔가 2,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2,0에서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이 얘하고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즉 접점이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해석되는 거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해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뻔만치 않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그래서 봐봐. 일단 이 문제가 fx 자체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f'을 처리할 수가 없어. 다시 이 문제 다시 천천히 뜯어보면 fx 자체가 절대값이니까 f'x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고. 왜? 미분했을 때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fx를 처리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여기 절대값 3x 제곱 마이너스 안 된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수만 나가는 거야. 알겠니?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얘를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야. 해석. 그럼 가볼게. 자, 일단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3x 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이 1이니까 여기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어. 근데 얘를 접어
올려버린 거지. 그래서 얘를 접어 올리면 x축이 대충 여기 있다라고 하죠. 일단 그림의 형태를 봐야지. 자, 그럼 이 형태를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근데 나는 마이너스 2,0에서 그은 접선을 궁금한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지. 왜냐면 내가 얘를 x축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접근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2,0은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하나의 교점이 알파고 하나의 교점이 베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오케이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베타가 되는 거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초점을 가정해서 적고요. 그리고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같대. 자, 문제 보면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같다는 얘기는 알파에서의 접선하고 베타에서의 접선이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을 보면 알파에서의 접선의 효비는 얘고 베타니까 다르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일까?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요. 접어 올렸는데 사실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봐봐. 내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이렇게 흘러보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는 저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시고 이 다음에 문제 푸는 겁니다. 이 다음에. 자, 일단 여기 왼쪽을 지울게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걸 천천히 접근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이 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f 프라임 알파는 애초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최고치 함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이대로 접어 올린 거지. 얘를 접어 올린 거야. 맞아?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여기는 얘는 그냥 접어 올린 형태가 아니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를 미분하고 알파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f 프라임 알파는. 하지만 베타는 접어 올린 거지. 알파 베타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한쪽은 접어 올린 거고 한쪽은 안 접어 올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안 접어 올린 거라고 하면 얘가 미분하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이고 따라오니 얘는 접어 올린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마이너스가 얘를 접어 올린 거를 미분하고 베타를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더하기 3 이런 식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식 정리하면 3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6이 나오고요. 정리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다라는 식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요게 이놈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거에 대한 식도 해석하면 끝인 거야. 그럼 봐볼게. 얘는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2,0에서 그은 접선에 대하여 그 접점이 알파, F알파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알파에 대한 식을 천천히 세워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 프라임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알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내가 베타에 대한 식을 쓰면 베타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베타에 대한 식은 fx가 아니라 f 프라임 알파 잠깐만요. 선생님이 보기 좋게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 자체를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gx 정확히 갑시다. 내가 저 안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잡으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존재하는 얘는 그냥 gx인 거고 이 베타가 존재하는 건 마이너스 gx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식은 여기가 g 프라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맞아. 더하기 g 알파. 얘가 마이너스 2,0을 정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베타에 대한 식을 쓰면 베타에 대한 식은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존재하는 얘는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gx라는 함수일 거란 말이야. gx를 적어 올린 형태니까. 따라오니? 그래서 이놈에 대한 식을 쓰면 마이너스 g 프라임 베타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베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g 베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놈이 똑같이 마이너스 2,가 양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이 그대로 푸는 거야. 자, 풀어보면 g 프라임 알파는 여기 미분하고 알파 대입하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g 알파는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니까 더하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가 여기가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 있는 g도 정리하면 g 프라임 베타인데 거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더하기 3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g 베타 베타 세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k는 0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마찬가지로 또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연립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연립하면서도 이제 또 복잡해. 이게 계산도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이제 뭐 끝났고 저 식을 풀기만 하면 되는데 가볼게. 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곱해서 쭉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6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6알파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는 0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6알파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k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개해보면 6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k는 0 정리하면 3베타 2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6베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주어진 이 식과 주어진 이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라는 요식까지. 문자가 알파 베타 k 세개고 10세개니까 저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k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씩을 더합니다. 자, 두 개씩을 더해버리면 두 배의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6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따라오고요. 더하니까 얘가 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고요. 여기는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가 여기 있고 여기가 있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달라.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양쪽을 아무 상관이 없겠다. 그러니까 괜찮니? 양쪽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양쪽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 3이 따라오겠죠. 결론적으로 잘못 나오네. 1로 나누죠. 자, 결론적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3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식하고 이 식을 지금부터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기초야. 기본기야. 기본기. 뭐냐면 자, 주어진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 베타에 대한 대칭꼴이라고 불러요. 대칭꼴. 무슨 말이냐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알파에다가 베타를 대입해도 이 식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파 베타에 대한 이렇게 대칭꼴의 형태는 항상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제 하나 들어줄게. 뭐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20 xy 자리방도 똑같고 여기는 20 xy 자리방도 똑같단 말이야. 이때는 이 상태로 연립하는 게 아니라 합하고 곱을 가정함으로써 이 두 개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은 이거 두 개를 AB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B는 4가 나오고 여기는 얘를 A하고 B라고 치환하면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흘러가겠지. 맞니? 그럼 난 이 두 개를 가지고 A, B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A, B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합하고 곱을 알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합이 A고 곱이 B인 2차 방정식. 이놈의 부분이 X, Y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대입하고 B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이거. 그래서 여기도 연립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하고 얘를 연립할 때 지금 대칭꼴이기 때문에 합하고 곱을 활용한다라는 거야. 합하고 곱을 활용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합을 X라고 하고요. 네,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곱을 Y라고 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Y는 이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따라오나요? 자, 여기는 얘가 2지 지금. 얘가 2라고 해주는. 그 다음 여기가 Y고 얘가 X지. 즉 3X 더하기 2Y 더하기 2가 0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Y를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Y 대신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2Y 대신에 이걸 쏙 대입을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얘가 2 이렇게가 네, 이렇게 되고요. X는 0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0 또는 마이너스 3. 자, 근데 X가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베타 더하기 베타가 X. X제곱 마이너스 2Y는 2. 그리고 3X 더하기 Y 더하기 나 내가 Y가 아니라 자, 여기가 Y여서 다시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건 지금 문제에서 X를 구하려고 했어. X. 그냥 X를 구하면 끝이야. 사실 여기서 X를 구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는 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풀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X를 구하면 X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루트 7인지 마이너스 루트 7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아까 그래프를 봐야 돼. 아까 그래프. 자리. 자,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저걸려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오니?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그렸을 때 점선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알파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베타도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이되니?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7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 형태를 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음수는 될 수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도 어렵고 연산도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지쳤나요? 이 문제 풀고? 네. 선생님.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수 개념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추입니다. 자, 두 점 AB가 있고요. A, P, B가 90도가 되도록 하는 P 자취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 그럼 봐봐. A, B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A, P, B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A, P, B가 90도니까 내가 P를 여기다 하나 잡으면 A, P, B가 90도 이렇게 잡히거든. 그치? 근데 90도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90도가 있을 거 아니야, 대충.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이러한 P를 다 모아서 찍어보면 봐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면은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이 기능 괜찮아요? 괜찮아. 90도가 아니어도 이거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거기 같으니 이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괜찮니? 그래서 저기는 저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점은 사실 한 원 위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P라는 건 실제로 여기 찍혀도 무조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A, B는 뭐가 돼? 지름이 되는 거예요. A, B가 지름인 원 위에 P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는 이 말 자체가 P는 성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될까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여러분들은 P라는 점 자체가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게 이제 각 A, P, B가 90도가 아니라 각 A, P, B가 뭐 예각이라고 해서 세타 한번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가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이번엔 세타가 지금 예각이야. 그러면 세타라는 애가 이렇게 세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타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P가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P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맞아. A, B가 지름은 아니지만 얘네가 한 원이 있는 건 맞아. 이렇게. 하지만 너네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P가 여기 있으면 각 A, P는 세타가 아니라 파이만의 세타가 나온다는 거지. 세타는 예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틀렸다는 거야. 자취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P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건 맞아. 왜냐면 여기 위에 있으면 여기는 항상 세타가 나오는 게 맞잖아 지금. 이래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반대로 세타가 있어. 반대로 세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눈사람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눈사람. 이렇게 눈사람이 나오는 거야. P는 저 눈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자취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 자취. 이거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눈사람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자취를 먼저 정확히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취가 안 떠올랐다는 의미는 애초에 스타트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가볼게.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OPA가 45도래. 그러면 O하고 N 찍혀있으니까 일단 P의 자취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P의 자취를. 그러면 OPA가 45도니까 대충 여기 45도 하나 있고 여기 45도 하나 있어서 원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래. 근데 걔가 아래로도 존재하는 눈사람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따라올까? 오케이.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래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 그리고 여기 어딘가 P가 있다면, 뭐 대충 여기 P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대한 이 각이 45도인 이런 상황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 위에 P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근데 ABP가 추대일 때, ABP가 추대일 때. 자, 그러면 P가 이렇게 이동하면, 봐봐. 각 ABP는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자. 각이 점점점 커지죠. 맞아요? 계속 커지나요? 언제까지 커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클 때가 언제야? 언제 각이 제일 커져? 이건 90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 아직. P가 어디 있을 때일까? 이때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어야지 커지지. 언제가 제일 커질까? 접할 때라는 얘기예요.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접할 때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래서 Q는 여기 접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Q가 여기 반대로 접할 때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A, B, Q가 세타고 세타가 예각이래. A, B, Q가 세타. 그림을 잡을 거예요. B를 조금만 더 왼쪽에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B가 대충 여기 있나봐. B가 대충 여기에 있어서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이런 식의 느낌. Q가 여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원주각이 45도란 얘기야. 그 말은 중심각은 몇 도란 얘기야? 90도란 얘기지. 여기가 45도란 얘기는 원주각이 45도잖아. 그럼 중심각은 90도란 얘기지. 그래서 이 45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심각을 먼저 바꿔.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찾기 위해서 어쨌든 길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반지름은 필요할 거 아니니? 그럼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을 찾아야 되고, 맞아? 중심에서부터 이만큼의 각이 90도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여기 OA라는 얘가 사실은 현의 길이지, 현? 그럼 현의 길이 활용법은 피타라고. 머릿속에 봐봐. 현의 길이 활용법은 피타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피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손해발을 손 내려버리면 여기 반지름이 같아서 여기가 지금 45도인 직각 이등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놈의 길이는 1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1이니까 일단 반지름은 루트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기본으로 갑니다. 기본으로 하는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기본이 뭐냐면 원이 나오고 접선이 나왔어.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접점을 이어서 수직 표시한다. 이게 일단 기본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저거 해가지고 지금부터 세타라는 각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네, 가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 직각을 활용하고자 여기는 이놈을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심의 좌표가 1,1이니까 이거 좀 어렵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1,1에서부터 1만 3,0까지의 길이는 뭐가 나와? 2가 나오네. 얘가 2가 있냐. 여기까지. 그리고 반지름은 루티라고 구했죠? 그럼 여기도 뭐죠? 루티죠? 맞습니까? 그 말은 얘가 직각 이등변 상승해서 여기가 특수각 45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즉 길이를 가지고 특수각을 쪼개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 각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2야. 맞아? 여기는 몇이야? 1이지? 네. 특수각이네. 2대 1대.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 30도라는 얘기야. 그래.
네.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각은 30도하고 45도를 더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을 하지 않으면 일단 절대 못 푼다는 거. 그 다음 여기 세타가 30도니까 30도를 대입해.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를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따라오니?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또는 이건 75도야. 75도. 그럼 여기서 30도를 빼니까 답은 사인 45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1을 하니까 답은 루트 2가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자취를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각을 찾아내기 위해선 길이비를 활용해서 각을 어떻게든 끄집어낸다.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4번 15번 있어요. 됐음? 수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 18번. 근데 이거 이해되니? 네.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의미 아닌 부정수 xy 제어를 요걸 구하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이식을 먼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분수 꼴보기 싫으니까 양쪽에 뭐 곱할 거야? 36 곱해야지. 그럼 여기가 36 곱하니까 여기는 곱하기 4가 되고 여기는 곱하기 9가 되고 여기는 곱하기 3이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4의 x 마이너스 9의 y가 15다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봐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부정방정식.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풀이는 맨날 똑같아. 곱하기의 형태를 정수 형태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두 번째 제곱의 형태를 정수 형태로 만들어 주면은 문자가 두 개고 식은 하나지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가 x, y고 여기가 뭐 8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x, y를 곱해서 8이야. 그럼 이 x하고 y는 8의 약수의 형태 1, 8, 2, 4, 4, 2, 8,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곱하기 제곱의 형태는 여기가 만약 5가 나왔어. 그럼 둘이 제곱했을 때에서 5가 되는 건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보자마자 아 문자는 두 개인데 식 하나 줬네. 아 정수라고 나왔네. 아 부정방정식 문제구나. 그래서 제곱의 형태를 만들든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제곱이든 곱하기든 만들 수 있는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여기가 2x고 여기가 3의 y면 뭔가 이거 제곱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곱하기 형태로 만들 수 있는지 보니까 합차공식이 보여. 얘가 2의 x 더하기 3의 y 그리고 2의 x 마이너스 3의 y 얘가 1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왼쪽은 무조건 오른쪽보다는 크지. 왜냐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러면 15하고 1이 되거나 5하고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15고 얘가 1이면 이제 푸는 거야. 얘가 1이면 이 둘을 더하면 2에 x에 더하기 1이 16이다 이렇게 흘러간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둘을 더해버리면 괜찮니? 그러면 x는 3이고 x가 3이야. 그럼 3의 y가 7이 나와야 되지. 근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큰일 난다.
얘는 정수가 말이 되지만 여기는 3의 y라는 이 y가 정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똑같이 하는 거야. 이번에는 얘가 5고 얘가 3인 경우를 하는 거야. 따라와. 그럼 두 개를 더해버리면 2에 x 더하기 1이 8이가 나와서 x는 2가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번에는 얘가 네, x가 2니까 얘가 4죠 지금. 맞아요, 얘가 4예요. 그럼 얘가 뭐야 돼?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3의 y 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y는 뭐라는 얘기지? 여기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가능해. 1이니까 그래서 x는 2, y는 0. 2하고 0을 대입하니까 0은 10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조금 이 문제를 반복해서 봄으로써 계속 생각해야 돼. 아, 문자는 근데 거기서부터 하는 거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다. 그리고 정수의 형태를 줬구나. 아, 부정방정식이구나. 곱하기를 정수로, 제곱을 정수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따라와.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근데 그럼 대입하기 아니에요? 의미 안 하는 정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어도 돼. 근데 지금은 뭐 데이트에서도 어떻게든 이거 보면은 2하고 0 나오면 되는 게 보여. 그치? 그치?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한 풀이를 가져가는 게 있죠. 대입은 최후의 수단이 있는 내가 시험 볼 때 아, 도저히 못 풀겠다. 대입으로라도 풀어야지. 그건 최후의 방법인 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집니다. 자, 19번 갑시다. 자, 이거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본 순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나왔어. 그 말은 기함수, 우함수의 형태를 활용하면 간단할 것이다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가 똑같이 나오면 아, 얘는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활용하면 조금 더 문제를 간단히 풀어낼 수 있구나. 간단히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 절약과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괜찮니? 그래서 이거 일단 풀어보면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이고 자, 저거 미분하면 얘가 3x제곱 더하기 4x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직접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3x의 5제곱 더하기 4x의 4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두 개 곱할게. 자, 두 개 곱하면 6x의 4제곱 더하기 8x 세제곱 이렇게 따라갑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이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기함수면 어떻게 돼? 기함수면 0이 되는 거지. 여기서 기함수는 뭐야? 홀수차가 기함수라고. 따라와. 여기까지 이래. 그 다음 우함수는 얘를 두 배의 0부터 2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난 10x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수가 조금 계산을 주는 거예요. 따라오니 그래서 이 곱하기 적분하니까 2x의 5제곱 이거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1을 대입해 답은 2 곱하기 14 그게 18입니다. 뜻은? 20번 갑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대화할 때 싫다. 자신이 없으면 계속 틀리는 거야.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SN을 줬어. 그럼 SN을 줬으니까 나는 AN을 구할 수 있겠다부터 가야지. 그러면 SN을 줬는데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N은 SN-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지만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때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구한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항 A1은
SN이랑 똑같다 이렇게 구해야지. 일단 이게 하나의 세트 개념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SN-SN-를 통해가지고 얘를 구하면 얘가 2N-1이 나와요. 다음에는 이보다 크나왔을 때 이렇게. 따라와.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 A1을 구하면 A1은 2가 나와. 이렇게. 즉 얘네가 합체가 되면 얘는 완벽한 수열인데 합체가 안 된단 말이야.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인 거야. 둘째 항부터. 좀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2고 그 다음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3, 5, 7, 9, 11, 13. 즉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지금 풀 건데 얘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일 때는 규칙이 망가지는 거야. 왜? 첫 번째 항은 저 등차수의 규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해돼? 하지만 2부터 100까지 대입할 때는 저 등차수의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될까요? 여기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1을 대입하면 규칙이 망가지기 때문에 1을 대입한 건 따로 써주는 거야. 1을 대입한 걸 따로 써주니까 A1 곱하기 A2분의 1 따로 써버리고 2부터에 대한 규칙을 다시 보는 거야. 2부터. 왜? 2부터는 이 AK를 그냥 이걸로 완벽하게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9일 거예요. 아니지, 100까지지. 왜냐면 1부터 100까지인데 1만 따로 쓰는 거고 2부터 100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K를 2부터라고 바꿔 써버리면 이제 이 AK를 얘라고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거 부분 문제를 푸는다는 얘기.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풀어보시면 A1이라는 거는 2고요. A2라는 거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3분의 1이 이렇게 따라오고. 자, 얘는 부분분수 공식 갖다 쓰면 2K-1분의 1 마이너스 2K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2분의 1 튀어나오는 거죠.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빼고 2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점점점 100 대입하면 199분의 1 마이너스 201분의 1 됐니? 자, 그러면 다 지워져. 다 지워지고 여기 앞에 하나 남으니까 뒤에 하나 남겠네. 정리하면 답은 6분의 1 더하기 여기 6분의 1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풀어. 자, 풀면 봐봐. 한번 합시다. 자, 이거 통분하면 201분의 여기가 67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1, 그래서 66, 근데 여기가 33 이렇게 된다고. 더하기 6분의 1 또 해줘야 되네. 6분의 1은 이 6의 배수인가? 6의 배수 맞네. 자, 일단 이거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면 11이고요. 여기 단순 계산이에요. 여기가 67이 됩니다. 그럼 답은 67분의 11 더하기 6분의 1이야. 아니야. 자, 그러면 67 곱하기 6분의 66 더하기 67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402이고요. 여기는 133이 됩니다. 몰라. 어제 커피로 나왔던 거 맞아? 오, 나이스. 맞아요? 네. 오, 맞네. 진짜 아닌 거. 굉장히 찝찝했지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둘째 항부터 이거 이 개념 정확히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조금 응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201번. 아, 201번이죠. 201번. 얘들아, 거기다가 기본기 좀 먼저 한번 해볼래요? 기본기. 원에서 기본기가 뭐야? 똑같아.
똑같은 길이 표현하고 똑같은 값이 있으면 표현하는 게 기본기야. 그치? 그거 먼저 좀 해봐. 풀든 못 풀든 기본기는 먼저 하고 가야지. 좀 심한데. 저거 왜요? 반지름의 길이가 3. OD의 길이가 1. 그리고 넓이가 3분의 8 루트. 이때 성분 AD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10-A제곱의 제곱을 구하는 자, 봅시다. 자, 일단 기본기 먼저 하고 가면 지금 얘를 이렇게 적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적은 거니까 여기도 사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호에 대한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면 어디가 동그라미야? 여기 동그라미 체크해줘야지. 이해돼? 성주? 이만큼에 대한 호가 동그라미야. 여기는 이 동그라미도 이만큼에 대한 호니까. 따라오세요. 그 다음 반지름이 같으니까 여기 동그라미겠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맞나 여기까지? 그럼 또 어디가 동그라미야? 여기가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2호에 대한 길이가 동그라미야. 맞아?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겠네. 지금 여기 길이 뭐라는 얘기야? 구하셔야 돼요. 저거 구하면 이 문제는 이제 그냥 허접한 문제가 되는 거야. 저거 구했어? 그러면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준 거야? 대학생으로. 여기 A, 여기 B. 그 다음 각을 알아야죠. 여기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넓이. 이 사각형 넓이 공식은 뭐 그래요. 아셔야 돼요. 대각선을 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주 넓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지금 대각선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를 세타라고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가 넓이 3분의 8 루터가 된다고 알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걸 풀면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야. 자, 약분하니까 얘가 8이 나와서 여기 지금 사인 세타 3분의 루터가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을 보시면 한 변의 길이 알고 한 변의 길이 알고 끼니가 말죠. 코사인 법칙 쓰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코사인 법칙 쓰려니까 코사인 스타 필요하겠죠? 그럼 코사인 스타는 자, 이거 제곱하면은 9분의 5야.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9분의 4가 돼야 돼. 둘이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코사인 법칙 씁니다. A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2 정리하니까 6이 나온다는 겁니다. A제곱이 6이니까 4의 제곱해서 답은 16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기본기 해주시고 그에 따라 변형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넓이니까 넓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대각선을 줬으니까 대각선에 대한 적응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끝!